이번에는 현대소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13쪽, 14쪽입니다. 문학이니까 문제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이니까 소설은 대화와 서술로 보통 구성된다고 보면 서술된 부분에서 그 특징을 찾아야 됩니다. 대화에서 막 헤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씨름대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내용 중에 씨름대회를 하나 봅니다. 이게 어떤 내용과 연관되는지 읽어내야 되고요. A의 대화에 나타난 교생 선생님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 되어 있는데 이 A 부분이 지문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읽고 바로 풀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지문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을 읽을 기준을 어디서 찾는다? 여기에서 찾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를 위하여는 전쟁 직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급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소설이 발표된 1970년대의 정치상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모습을 통해서 뭘 드러낸다고요? 1970년대 정치상을 드러낸다고요. 자,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을 획득한 독재 정권은 집단 논리와 힘으로 반대 세력 비판을 봉쇄하고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1970년대의 모습인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을 획득한 독재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반대 세력 비판을 봉쇄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집단 논리와 힘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지문 속에는 집단 논리와 힘으로 반대 세력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면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옆에다 잠시 적고 지문을 읽어가면서 이것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의 모습을 통해서 1970년대 정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을 획득한 독재 정권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이 독재 정권은 집단 논리와 힘으로 반대 세력을 봉쇄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6.25 직후 나는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는데 새 학급 담임인 메뚜기는 부업행한 정신이 팔려져 있다. 그러던 중 미군 하우스보이 영래가 전학을 와 아이들에게 환심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느냐면은 나라고 했잖아요. 나. 그러면 소설 나왔으면 시점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몇 인칭입니까? 1인칭이 되는 거죠. 1인칭은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관찰자 시점이죠. 관찰자 시점은 내가 작중 인물이 되어서 어떤 주인공을 관찰하는 거고요. 주인공 시점은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뚜기는 부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라는 것은 담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간이다 라고 알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학기도 바뀌고 했으니까 오늘은 자습 후에 반장 선출을 해보는 것도 학습이 될 거다. 상급생이 됐으니까 그만한 자치 능력도 생겼을 줄 믿는다. 그런데 석한이 말고 누가 의장 노릇을 했으면 좋을까? 누가 좋겠니? 메뚜기가 묻자라고 했으니까 이 말들을 전부 다 담임 선생님이 한 겁니다. 의장 뽑자라는 겁니다. 앞의 꼬마들이 요란하게 떠들어댔다. 이 영내요. 걔가 잘해요. 메뚜기가 영내를 불러내어 반장과 함께 조용히 자습을 시킨 뒤에 자치회를 해라 이러고 나가버렸습니다. 반장과 함께 자습을 시킨 뒤 분명히 선생님이 자습시키고 그 다음에 자치회 하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뭐 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나간 뒤 머쓱하게 있던 영래가 교탁 앞에 비스듬히 걸터앉고 애들은 다음 행위에 잔뜩 기대를 가지며 그 애를 올려다 보았다. 드디어 영래가 말했다. 전부들 책을 집어넣어 오늘 오전에는 씨름대회를 연다라고요. 자, 앞에 선생님이 뭐하라 그랬는데요? 자습하고 자취하라 그랬죠. 그런데 영래가 책 집어넣어 씨름대회 연다라고 했습니다. 영래 말투 보세요. 명령이죠. 명령적인 어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애들이 손뼉을 치며 와글와글 책볼을 쌓고 영래는 교탁에 발을 올려놓고 의자를 흔들며 말타는 진용을 했다. 책 집어넣고 씨름대회 한다니까 아이들 1차 반응은 좋아요 라는 거죠. 헌병대장 사령부 짜가닥 팡팡 이 새끼들 조용해. 영래가 은수에게 몽둥이를 주워오라고 명령하니 그놈은 잽싸게 뛰어나가 강목 하나를 초등학생인데 강목 하나를 주워온다랍니다. 종아 일로와. 비실비실 웃으며 앞으로 나온 종아에게 영래가 말했다. 웃지마 임마. 이걸 갖고 수틀리게 놀면 무조건 조기는 거다. 알았지? 무조건 조지는 거다 라는 거죠. 종아는 가마니를 깔지 않은 흙바닥 통로를 강목을 들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다. 오늘부터 너는 기율부장이다. 영래가 학급의 임원을 지 임의대로 선출해버리는 거죠. 찍어버리는 겁니다. 뭐야 그게? 반장하고는 다른가? 임마 중학교 교문 앞에도 못 가봤어. 완장 차고 서서 잘못한 애들 벌 주는 거 말이야. 은수가 항의했다. 그럼 나는 뭐야? 넌 뭐고? 이 새끼 나는 의장이잖아. 종아는 기율부장. 너는 말이지 총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면 학급 임원을요 자기 마음대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독재 정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여기에서도 한번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문학은 이 작가가 이거 쓸 때 우리 아이들이 수능 칠 때 이렇게 풀게 해야지 라고 쓴 거 아니에요. 이미 있는 작품을 문학 박사들이 끼워 맞췄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여러분들도 끼워 맞추기 하시면 됩니다. 계속 끼워 맞춰 보겠습니다. 종아는 내 앞을 지나며 공연히 바로 앉으라며 허리깨를 강목으로 쿡쿡 찔렀다. 종아가요. 이제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의 횡포가 나타나는 거죠. 나는 등에 힘을 주고 빳빳이 긴장해 앉아 있었다. 그때 석환이가 폭삭 기어 들어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말이야 씨름대에 반대한다. 자, 석환이라는 인물이 영래가 하고자 했던 씨름대회에 반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석환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반대 세력이죠. 그런데 아까 여기에 뭐였습니까? 이 반대 세력을
집단 논리와 힘으로 봉쇄해버린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왁작지껄하며 석관이 쪽에다 불평을 제각기 터뜨렸다. 혼자 잘난 체 하지 마라. 짜식, 누가 내 명령 듣겠다고. 영내야 때려줘라. 영내야 교탁을 꽝꽝 때리며 말했다. 새끼들 조용하라니까. 임종아가 강목을 땅에다 쿵쿵 찌며 주위를 둘러다보았고 아이들이 잠잠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히 아이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일종의 집단 논리다. 일종의 힘이다 라고 보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석환이는 가까스로 말할 기운이 나는지 아까보다 더 또렷하게 선생님이 자습을 한 다음에 자취를 하라고 했어. 또 혼자서 마음대로 학급 간부를 지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바보 같은 놈들이 설쳐대는 걸 보니 나도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영내만한 통솔력도 없는 터에 모두를 나더러 공부 좀 한다고 으센다고 할 거였다. 그전 학교에서처럼 발언권을 얻어 동의와 제청을 받고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하는 재밌던 판국과는 전혀 딴판이어서 까짓거 입 다물고 구경이나 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석관이는 계속해서 반대 세력으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나라는 주인공, 인물이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 전에 학교에서처럼 발언권을 얻어 동의와 제청을 받고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하는 재밌던 판국, 이거는 바로 민주주의적인 모습이죠.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혀 딴판이죠. 까짓거 입 다물고 구경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줄반장 애들은 불만이 보였으나 교실 뒤에 버티고 선 종아 쪽을 연방 돌아보기만 하는 거였다. 자, 석환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줄반장 애들이었나 봅니다. 얘들 불만 있었어요. 그런데 종아 쪽을 연방 돌아보기만 하였다. 이 종아와 같은 영내, 종아와 같은 인물들이 바로 뭔데요? 힘이라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영내가 씩 웃었다. 좋아. 애들한테 물어보자. 얘들아, 씨름 대회를 뒤로 미루고 자습할까? 반 아이들이 웅성대며 항의하거나 제3 석환이를 욕하기 시작했다. 대신에 자취회를 먼저 하자. 너희들 석환이가 반장 노릇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한 사람도 손도 올라가지 않았고 뒤늦게 들었던 애들도 대부분 아이들의 드높은 불만이 분위기에 위축되어 슬금슬금 내렸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반장 선거를 하고 있는데 반장을 뽑는 겁니다. 얘가 의장이니까 반장을 뽑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투표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내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고 두 번 다 손을 안 든 애들도 많았다. 봤지? 자취회는 이걸로 끝났다. 그래, 이영래가 오늘부터 우리 반 급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권력이 힘을 얻게 되는 독재 정권의 모습을 담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하는 놈들은 우리 반이 아니야. 영래는 만족에 가득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밖으로 집합. 야, 종아야 집합시켜. 오목내 다리 밑으로 내려가. 나는 환성을 올리며 밀려가는 애들의 뒤를 따라 나갔고 우리 뒤에서 종아가 빨리빨리 움직여 어쩌고 하며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석환이는 몇몇 아이들이 꾸물거리는 걸 보고 영래가 뒷짐을 지고서 종아에 말했다. 야, 단체 행동에서 빠지는 애는 잡아다 조겨. 은수도 말했다. 그래, 영래 말이 옳다. 개인적으로 놀면
혼을 내야 해. 우리 반 애들이라면 다 함께 해야 해. 이게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명확한 집단 논리가 되는 거죠. 단체 행동, 단체를 우선시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깥일에 분주한 메뚜기가 돌아왔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돌아온 겁니다. 아이들은 영래의 지시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대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메뚜기는 학급에 기강이 서고 자치 능력이 향상된 데에 만족했고, 아이들이 영래를 급장으로 선출한 것에 별로 의의가 없어 보였다. 자, 이 내용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아까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했고요. 이면적으로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그쵸?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 중납줄거리입니다. 영래무리가 폭력으로 아이들의 돈을 빼앗고 집단 행동을 강요한다.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상태, 여기서는 이면적으로 문제 있는 상태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던 중 여자 교생 선생님이 새로 오게 되고 교생 선생님을 좋아하던 나는 그녀의 퇴근길을 쫓아가 대화를 나누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대화 나누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시내로 들어가는 전차를 타야 할 역전 내거리 앞 종점까지 함께 걸었다. 말없이 걷던 그이가 김수남 어린이는 이번 시험에 아주 성적이 뛰어나더군요 말했으므로 나는 얼굴이 빨개졌고 얼결에 반장은 어때요 선생님 하면서 내 속마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자, 이 반장은 누구요? 반장은 누구? 영래요, 영래. 이영래 어린이 말인가요? 그이는 뭔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표정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해요? 김수만 어린이는 혼자서 살 수 있나요? 물어왔다. 나는 동생 없이 엄마 없이 누구보다도 선생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혼자서는 못 산다고 대답했다. 그이가 말했다. 선생님이죠. 혼자서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여럿이 고쳐줘야 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모른 체 하면 모두 다 함께 나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뼈 있는 말을, 뼈를 치는 겁니다. 더구나 공부를 잘한다거나 집안 형편이 좋은 학생은 그렇지 못한 다른 친구들께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선생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있다는 느낌이 어서 풀이 죽어 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 선생님의 대화 어려운 거 없지요? 영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선생님이 했던 대화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생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풀이 죽어 버렸다. 이때 내가 내 심리까지 모두 다 이해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의 시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내 이야기하면서 내 심리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마지막에 와서 이 시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에 보면 꼭 영래가 주인공이고요. 내가 영래를 관찰하는 듯한 장면이 계속 그려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1인칭 관찰자 시점과 헷갈릴까봐 나만 단독으로 나오는 이 부분에서 시점을 짚어낸 겁니다. 이거를 보면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 거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대화에 나타난 교생 선생님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거 했습니다. 자,
나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이게 아니죠. 선생님이 뼈 때리는 말 뭐였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 이 말이었죠. 담임 선생님은 메뚜기의 학급 운영을 비판. 교생이 어떻게 전교사를 비판합니까? 큰일 날 일이죠. 나가 영래의 잘못을 외면하는 태도를 지적하고자 한다. 자,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요. 다시 보면 여기에서 보면 혼자서만 좋은 사람 될 수 없다. 사람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열을 고쳐줘야 한다. 모른 척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이건 영래에 대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 같고요. 나를 책망하고 있다는 느낌이요. 풀이 죽어버렸던 것이다. 요 정보를 합치면 나가 영래의 잘못을 외면하는 태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게 적절한 답이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도와주고자 한다. 나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학생 신분에 전혀 관련이 없지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3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죠. 작품 속 공간인 교실은 이게 내용이죠. 소설의 내용. 70년대 민주주의가 억압되었던 사회 축소판이군. 아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970년대 정치상을 우위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요게 요 문장으로 바뀐 거고요. 내용은 본문에 있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여기 있던 설명이 일치하니까 얘는 적절한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래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반장이 되는 것은 했습니다. 이거는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죠. 독재 권력의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군 했는데 여기서 보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을 획득한 독재 정권은 있잖아요. 요 문장을 요렇게 바꾼 거고요. 그러면 얘도 적절한 것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호와 은수가 각각 기율부장과 총무에 임명되는 것은 본문에 있던 내용이죠.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아니죠.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행위였죠. 그러면 3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줄반장애들이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본문에 그대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집단 논리와 힘에 의해 체제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었던 것을 의미하는군. 여기 보면 독재 정권은 집단 논리와 힘으로 반대 세력의 비판을 봉쇄하고 권력을 독점하였다. 요 문장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겉보기에 학급의 기강이 서고 자치 능력이 향상돼 보인 것은 본문에 있던 내용이죠. 억압된 체제를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던 것을 나타내는군.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요 문장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3번을 제외한 모두 다 내용과 보기의 설명이 일치하는 적절한 것이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 작중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나죠. 나가 자신의 내면과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 이야기했고 학급에 있었던 경험한 사건 서술하고 있죠. 그러면 2번 답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죠. 한 장소 안에 있었던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질적인 시선을 가진 서술자들을 통해 서술자들이 아니고 서술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배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우울한 내면,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래가 책 덮고 한 씨름 대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지요. 영래가 담임 선생님의 불신을 사는 갱이 아니죠. 영래가 학급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담임이 돌아와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래가 학교의 엄격한 규정에 저항하는 방법이다? 아니죠. 영래가 자신을 반대한 아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수단,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이들이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신을 반대하는 아이들을 포섭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자신을 반대하는 아이들은 줄반장이랑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석한이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힘으로 눌렀잖아요. 집단 논리와 힘으로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될 수 없고요. 영래가 학급 아이들의 다수 지지를 얻어 반장이 되는데 기여한다. 이게 정답이죠. 아이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했잖아요. 여기서 반대한 석한이를 아이들이 욕했고요. 다음 5번째, 영래가 학급의 일원과 의장 역할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영래는 내적 갈등 따위는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에 취해서 아이들을 명령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소설 풀이였습니다.